초공간적 지성은 어디에나 있다. 우리는 자연에서 동시성의 사례를 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평범하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초점을 맞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동시성이라는 개념이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여름날 하늘을 쳐다보며 무리지어 날아가는 새떼를 기다려보는 거예요. 앞장에서 언급한 물고기 떼처럼 새들은 마치 때로 움직이는 듯 보입니다. 방향을 바꿀 때 동시에 다 같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이끄는 새떼도 있지만 리더 없이 그저 다른 새들과 조화롭게 날아다니는 새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방향을 순식간에 바꿉니다. 모든 새가 정확히 같은 순간에 경로를 바꾸며 완벽하게 하나 되어 움직이지요. 당신이 새들이 날다가 서로 부딪히는 모습을 볼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무언의 명령을 수행하는 듯 하나의 유기체처럼 날아오르고 방향을 바꾸고 아래로 곤두박질 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새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새들의 행동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상관성은 초공간적으로 일어난 것임이 분명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새들의 이 같은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을 발견하고자 수년간 노력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새들이 보이는 복잡한 행동과 완벽할 정도의 정확성은 매번 물리학자들을 당황케 합니다. 공학자들은 새들의 움직임을 연구해 교통체증을 해결할 일종의 원리를 찾아내려고 애써왔습니다. 새들의 감각 메커니즘을 파악해 도로나 자동차 설계에 활용한다면 더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도로 위 모든 차량이 매 순간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공간적 일을 기계적인 세계로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새떼와 물고기 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즉각적인 의사소통은 영적 영역, 즉 가상 영역에서 세상을 조직화하는 초공간적 지성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동시성인데 그 순간 모든 존재는 주변 환경과 다른 존재들과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우주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춥니다. 새와 물고기는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동시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동시성의 예가 존재합니다. 모든 사회적 생명체들이 초공간적 의사소통의 증거를 보여주지요. 곤충 및 동물 집단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이 연구는 위협이 가해졌을 때 동물들이 보이는 반응이 일반적인 의사소통 방식과 비교하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즉각적이고 빠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물과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초공간적 의사소통. 과학자 루퍼트 쉘드레이크는 개와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초공간적 의사소통의 예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과 개는 매우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쉘드레이크는 주인이 집에 오는 시간을 알고 있는 듯한 개들의 사례들을 보고했습니다. 그 개들은 주인이 도착하기 10분에서 2시간 전부터 마치 주인이 돌아올 줄 알았다는 듯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회의론자들은 단순히 개의 습관이라고, 주인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귀가하기 때문이라고, 또는 개가 멀리서도 주인의 차 소리를 듣거나 주인의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그 개들은 심지어 주인이 불시에 집에 오거나 다른 차를 타고 오거나 걸어서 오거나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어와
주인의 냄새를 맡을 방법이 전혀 없을 때조차 주인의 도착 시간을 예측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모든 개와 모든 주인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더 놀랍게도 쉘드레이크는 개가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주인이 2주간 휴가차 프랑스 파리에 체류하는 동안 개는 영국 런던에 있는 집에 있다고 해봅시다. 주인이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 일주일 일찍 집에 돌아오기로 결정한다면 개도 일주일 일찍 앞서와 같은 기대 징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제 집에 가야겠어 라고 생각하자마자 개가 엎드려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이 단지 주인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팀은 주인이 귀가하려는 의도에 따라 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집안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 침대, 문 앞, 부엌 등 개가 있을 만한 장소를 비추어 주었습니다. 주인은 목적지나 귀가 시간을 모르는 채 외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장소와 시간은 과학자들이 정했지요. 주인은 차에 탄 후에야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갈 시간도 물론 과학자들이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을 기록한 후 비디오 카메라에 녹화된 개의 행동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개는 주인이 어디에 있든 그때가 몇 시든 또는 실제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이 주인이 집을 향해 출발한 바로 그 시간에 거의 항상 문 앞에 가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려견과 매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둘은 서로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러한 유대감을 통해 주인과 개는 초공간적 의사소통을 경험합니다. 초공간적 의사소통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동시성의 예는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자주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생물의 기본적인 본성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집세를 지불해야 하고 어떤 차를 살지 고민하는 등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수백만 가지 엄청난 걱정에 둘러싸여 있기에 자신이 다른 생물들과 연결되었다는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는 애고를 강하게 느끼는 순간 그 연결들은 희미해지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동시성을 강하게 경험합니다. 명상가들만은 아닙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같은 감정과 생각을 갖기 쉽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지요? 이 같은 종류의 연결은 유대감이 강한 이들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그가 복부를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더니 바닥에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자 누군가 이쪽을 찌른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바로 그 순간 그의 어머니가 필라델피아에서 강도가 휘두른 칼에 복부를 찔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매우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둘은 너무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리적 기능이 하나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두 사람이 동조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조와는 상관성 또는 동시성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과학자들이 다른 물질이나 힘에 의해 사로잡힌 상태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지요. 예를 들어 입자는 액체의 흐름에 동조되어 그 안에 잠긴 채 함께 흐를 수 있습니다.
동조성이라는 단어는 사물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 그리고 사물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때만, 다시 말해 서로 동조될 때만 동시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조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연구자들이 어머니와 자녀들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아프리카 부족을 관찰했습니다. 그 관계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정하고 아이를 위한 노래를 짓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모태에 있는 임신 기간 내내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웃들이 모두 와서 아이를 위해 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 후에도 생일이나 성인식, 약혼식 및 결혼식 등 중요한 순간마다 아이를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 존재하는 원초적인 유대감을 유지하는 지지대가 되는데, 심지어 죽은 후에도 이어져 장례식에서도 불립니다. 이는 아이가 어머니와 자기 부족의 세계에 동조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머니가 들에 나가 있는 동안 아이가 덤불 어딘가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그 순간 어머니에게 그 고통이 똑같이 느껴질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시킵니다.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초공간적 의사소통에 대하여 잘 알려진 또 하나의 예는 아이가 배가 고파올 때 어머니의 젖에서 모유가 흘러나오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도 말이지요. 앞장에서 언급한 명상가들은 실험 전에도 서로를 알고 좋아했지만 명상을 통해 더 깊이 동조되었습니다. 이처럼 초공간적 의사소통이 일어나려면 사회적인 연결이나 남편, 아내, 형제, 자매 등으로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깊은 연결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초공간적 의사소통. 이렇게 말하면 이런 종류의 연결을 만들어내기란 너무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은 우리 모두 초공간적 지성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우리 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전적으로 초공간적 의사소통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처럼 실제하고 실체적인 것이 어떻게 초공간적 의사소통에 의존할 수 있을까요? 인체는 약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은하수에 밝게 빛나는 수많은 별이 각각 약 1000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100조 개의 세포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단세포 수정란에서 시작해 단지 50번의 복제만 거치면 됩니다. 첫 번째 복제는 2개의 세포를 만들어내고, 두 번째 복제는 4개의 세포를, 세 번째 복제는 16개의 세포를 생성하는 식으로 계속 복제가 진행합니다. 50번째 복제가 이루어지면 우리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생기고 여기서 복제가 멈추지요. 이처럼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단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됩니다. 이 하나의 세포가 복제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세포들은 차별성을 갖게 됩니다. 인체에는 원형의 단순한 지방세포에서부터 가늘고 가지처럼 뻗은 신경세포까지 약 250개 유형의 세포들이 있지요.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이처럼 다양한 세포로 분열해 위장, 뇌, 피부, 치아 등 신체의 고도로 전문화된 부위로 스스로를 조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과학자들조차 아직 알지 못합니다. 각각의 세포는 신체에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단백질 생성, 세포막 투과성 조절, 영양소 처리 등 몸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초당 수백만 가지의 작업을 함께합니다. 이들은 또한 다른 세포가 하는 일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모른다면 우리 몸은 무너질 것입니다. 인체는 동시에 작동할 때만 기능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일은 초공간적 상관성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초당 수백만 가지 일을 하는 100조 개의 세포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작업하면서 인간의 몸이 살아 숨쉬도록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초공간적 지성이 아니고서 어떻게 인간의 몸이 생각을 하고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아기를 보며 미소를 짓고 심지어 아기를 만드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발가락을 움직이려고 할 때 저는 먼저 발가락을 움직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되뇌피질을 활성화하고 그것이 신경을 자극해 척수를 통해 다리로 전달되어 발가락을 움직이게 하지요. 이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입니다. 도대체 생각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생각이 있기 전에 거기에는 어떤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가락을 움직이려는 생각과 의도를 갖자마자 그것은 저희 뇌 속에서 강력한 전자기를 발생시켰고 이것이 신경을 따라 내려가 특정 화학물질을 배출시켰습니다. 그러자 제 발가락이 꿈틀거렸지요. 이는 매우 직선적이고 기계적이며 국소적인 현상입니다. 단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첫 번째 출발점인 생각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처음에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활동 전이, 신경 전달 물질, 근육 수축 등 신체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학자도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지 실험을 통해 입증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마비될 것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발가락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의 인식은 정보와 에너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은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정답은 생각은 가상 영역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유지되는 원리는 초공간적 지성 때문. 신체는 항상 동시에 작동합니다. 우리 몸에 약간이라도 혼란이 생길 때마다 몸 전체가 같이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혈당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시 혈당을 보충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췌장은 글루카곤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을 분비해 간에 저장된 당을 포도당으로 전환해 즉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방세포는 지방산과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흘려보내고 신경계는 골격근이 자신에게 저장된 포도당을 포기하도록 자극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인슐린 수치는 낮아질 것이고 심장은 에너지를 동원하기 위해 심박수가 빨라질 것입니다.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거의 100만 가지의 일들이 몸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몸 전체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다른 모든 기능 중 겨우 하나에 불과하지요. 이 모든 일은 물리학의 한계를 벗어나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전달되는 상호 연결된 정보로서 초공간적 의사소통으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공간적 의사소통이 심장의 정기적 활동의 공명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심장에는 심박 조율기가 있어서 정상적인 심장이 분당 약 72회 심장 박동을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심박 조율기는 몇 초마다 전기 자극을 일으키는데 그 전기 자극은 심장을 기계적으로 수축시킵니다. 당신의 몸속에 전류가 흐를 때마다 그 주변에 전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심장은 한 번 박동할 때마다 자신의 전자기적 에너지를 몸의 다른 부위에 전달합니다. 심지어 전자기장을 신체 외부로 보내기도 합니다. 에너지는 몸 전체로 전달됩니다. 이처럼 심장은 자기만의 전자기장을 가진 우리 몸의 주 발진기입니다. 심장은
공명이라는 장을 만들어 신체의 모든 세포가 다른 세포들과 동조하도록 만드는데 이로써 모든 세포가 다른 세포들과 동시에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세포가 동일한 공명의 장에 들어와 있을 때 그 세포들 모두 같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평화로움을 느낄 때 또는 사랑에 빠질 때 이러한 감정들은 매우 일관된 전기기장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전자기장은 우리 몸의 나머지 부분으로 전달되고 그것은 또다시 신체의 모든 세포를 연결시키는 공명의 장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세포는 다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세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고유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요. 위장세포는 염산을 만들고 면역세포는 항체를 생성하며 췌장세포는 인슐린을 제조하는 등 말입니다. 건강한 몸 속에서는 이러한 동시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은 이러한 리듬에 정확히 맞추어져 있습니다. 병이 생긴다면 이 리듬 중 하나가 잘못된 것입니다. 혼란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스트레스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적개심을 느낀다면 당신의 몸은 균형이 깨집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와 다른 모든 것의 초공간적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당신이 병을 앓는다면 당신 몸의 일부가 억압받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초공간적 지성의 장에 대한 관심이 무뎌지게 되지요. 다양한 감정들이 심장의 전자기장을 방해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정확하게 밝혀진 감정은 분노와 적개심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몸에서 동시성이 혼란에 빠지면 우리 몸은 조각조각 분리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암이나 감염에 쉽게 노출되고 노화가 촉진되는 등 여러 문제로 이어집니다. 분노와 적개심은 그 영향력이 너무 강력해서 동물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만약 개가 적개심을 품은 사람을 본다면 큰 소리로 짖고 사나운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를 가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대한 우주가 유지되는 원리도 초공간적 지성 때문. 초공간적 지성과의 연결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균형을 이루듯 우주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우주는 그 균형을 리듬이나 주기로 나타냅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면서 계절이라는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겨울은 봄으로 바뀌고 철새들은 이동을 시작하고 물고기들은 산란지를 찾고 꽃들은 피고 나무들은 새싹을 틔우고 과일들은 익고 알들은 부화합니다. 자연에서 일어난 한 가지 변화가 일련의 초공간적 사건들을 수없이 일으킵니다. 모든 자연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기분도 계절에 따라 달라지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겨울에 우울해지고 봄에 사랑에 빠지곤 합니다. 생화학적으로 우리 몸의 특정 변화는 지구의 움직임과 일치합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하나의 교향곡이요. 우리는 그 곡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돌면서 우리에게 일주기 또는 일주기 리듬을 제공합니다. 야행성 동물은 밤에 깨어나고 낮에 잠을 잡니다. 새들은 새들의 시간으로 알려진 특정 시간에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우리 몸 또한 일주기 리듬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캘리포니아주에서 보내는데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제 몸은 캘리포니아 시간대의 리듬에 맞춰져 있습니다. 제 몸은 일출을 예상해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깨어나고 저녁에는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면서 잠잘 준비를 합니다.
수면 중에도 제 몸은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며 수면의 여러 단계를 거치며 뇌파를 변화시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다양한 신체 기능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호르몬이 여전히 생성되고 분비되지만 깨어 있을 때와는 그 분비량이 다릅니다. 각 세포는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수백만 가지의 다양한 활동을 계속하는데 그러면서 몸 전체가 밤의 주기를 완성합니다. 지구에 사는 우리는 일주기 리듬에 따라 태양의 영향을 느끼기도 하고 달이 차고 기우는 월주성 리듬에 따라 달의 영향도 받습니다. 달의 주기는 우리 몸속에서도 일어나며 지구의 움직임과 즉각적으로 연결됩니다. 여성의 월경 주기 28일은 달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 밖에 모든 사람의 기분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 달을 주기로 한 월간 리듬도 미묘하지만 있습니다. 태양과 달의 중력이 지구에 영향을 미쳐 조수간만의 차를 일으키고 이는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백만 년 전에는 우리도 바닷속에 살았습니다. 나중에 해안으로 올라올 때 바다의 일부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우리 몸의 80%는 한때 우리의 집으로 불린 바다와 화학 성분이 동일하며 우리는 여전히 조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리듬들, 즉 일주기, 음력과 계절 등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리듬 안에 리듬이 있고 그 리듬 안에 또다시 리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듬의 메아리가 우리 주변과 우리 내면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과 동떨어져 있는 외부인이 아니라 일부로서 우주의 맥박에 맞춰 함께 박동하고 있습니다. 초공간적 지성은 우리 내면에 있고 우리 주변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영이며 모든 것이 생겨나는 가능성입니다. 초공간적 지성은 우리 존재의 근간으로서 어떤 제한도 없고 부피나 에너지나 질량도 없으며 어떤 공간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간 속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은 하나의 통일된 가능성인 초공간적 실제가 일정한 곳에 투영된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이러한 실제의 보다 깊은 차원에서 당신은 바로 이 초공간적 지성이며 인간의 신경계를 통해 스스로를 관찰하는 우주적 존재입니다. 프리즘이 하나의 광선을 다양한 색을 가진 스펙트럼으로 분리하듯이 초공간적 지성은 스스로를 관찰함으로써 하나의 실제를 다양한 모습으로 분리합니다.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우주란 하나의 개념이자 투영된 실제입니다. 당신이 비록 어딘가에서 수천 명의 관중으로 가득 찬 거대한 축구 경기장을 보더라도 실제로 일어난 현상은 당신의 뇌 속에서 일어난 작은 전기 자극일 뿐입니다. 초공간적 존재인 당신이 그 작은 전기 자극을 축구 경기장으로 해석한 것이지요. 고대 베다 경전에서 요가 바시슈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거울에 투영된 거대한 도시와 같다. 마찬가지로 우주는 당신의 의식 속에 거대한 모습으로 투영된 것이다. 간단히 말해 우주는 모든 것의 영혼입니다.